자, 유통정보. 자, 요약 강의 제8강 SCM을 위한 정보 기술을 하겠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일단 이제 제가 요 끝나고 나서 이제 모의고사를 풀어드릴 텐데요. 이 정보 기술이라는 데이터 웨어하우싱, 데이터 마이닝을 비교하는 문제가 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중요하다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또 우리가 들어가보도록 하죠. 자, 웨어하우스입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공통 형식으로 이제 변환해서 이론적으로 관리하는 DB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본다면 기간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데이터를 공통의 형식으로 변환해서 이론적으로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죠. 데이터 창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웨어하우스가 창고잖아요. 그래서 데이터에 우리가 경납이나 분석 방법까지 포함해서 조직 내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그래서 공통의 형식으로 변환해서 이론적으로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가 가장 큰 키가 되겠고요. 그래서 조직 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정보관리 시스템이다. 지금 얘는 기업 내에 여러 부분에 널려 우리가 있는 개별 시스템을 활용 목적별로 통합하죠. 여기 키가 되겠고요. 마케팅이나 우리가 상품 진열 방식 등의 의사결정에 유효한 정보를 보관해 놓는 대형 전자 정보 창고다. 이게 키가 되겠죠. 대형 전자 정보 창고다. 자, 그럼 특징 갑니다. 특징 같은 경우도 이제 시험에 나왔었어요. 특징. 그래서 별표 3개 쳤죠. 특징 중요합니다. 자, 제목 위주로 갈게요. 주제 지향성입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 이제 고객, 제품 등과 같은 주요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주제와 관련된 데이터로 조직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합성, 일관성이죠. 그래서 전사적 모델에 기초해서 통합해서 기존 운영 시스템의 대부분 데이터의 많은 부분이 중복되면 하나의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사실에 대한 다수의 버전이 존재한다.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이러한 데이터들이 전사적인 관점에서 통합되고요. 자, 비휘발성 읽기 전형이죠. 그러니까 갱신이 안 됩니다. 읽기 전형 데이터베이스로서 데이터 우리가 어떤 로트 활용만 가능하고 읽기만 가능하다는 거죠. 데이터베이스로서는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키가 되겠죠.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환경에서는 데이터 노드와 활용만이 존재한다. 시간과 관련되는 게 시계열성입니다. 시계열성은 역사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 월, 연, 회계기간 동안 같은 정의된 기간 관련되고, 접근 가능성은 컴퓨터 시스템이나 자료 구조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PC로부터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쉽게 연결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간계형입니다. 간계형은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단순한 데이터의 저장 창고가 아니라 간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하는, 나중에 이제 OLAP가 나오는데요. 다차원적이죠. 고객 상품 여러 가지 속성으로 신속하게 분석해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간계형이다. 이런 것들 꼭 체크하셔서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에서 이제 보겠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데이터 웨어하우징이죠. 데이터 웨어하우징. 자, 이건 이제 여러 부분에 흩어져 있는 각종 기업 정보를 최종 사용자가 쉽게 활용해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흩어져 있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 쉽게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밑에 보시면은 경영자 정보 시스템 EIS, 그 다음에 의사결정 시스템, 지원 시스템 DDS를 구축하는 사용되었던 이전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분석, 요약된 정보를 선택해서 새로운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하고 이를 촬영하는 절차와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EIS와 그 다음에 DSS를 합쳤다는 걸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은 데이터 마이닝이죠. 데이터를 캐내는 거야, 마이닝은.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 자, 마이닝은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광산에서 광물을 캔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 효과적인 고객 관계관리 CRM이죠. 를 통해서 데이터 마이닝을 큰 관심을 끄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좀 더 이 CRM에 의해서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자사의 고객이 가장 적합한 모형을 찾아내는 거죠. CRM에서 많이 쓰고요. 그래서 이제 넘겨보시면은 뭐
내부의 지식 발견 과정의 일부이다. 자, 의의는 그냥 밑줄만. 자, 데이터 마이닝이 의의죠. 대용량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우리가 과거에는 찾아내지 못했던 데이터들이 새로이 이제 발견해서 실행 가능한 유용한 지식을 추출해내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내는 지식은 또 의사결정 매우 또 유용하게 되겠죠. 가치사슬은 이제 한번 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카탈로그죠. 이 카탈로그를 이제 제가 좀 강조를 했지만 그렇게 뭐 크게 시험 문제 나오는 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카탈로그는 이제 인터넷 쇼핑몰의 전자 카탈로그예요. 상품에 대한 광고나 기업에 대한 홍보, 전자적 파일의 형태로 제작돼서 뭐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용 CD, 동영상, 이 플래시, 애니메이션 등의 형태로 만들어질 때 카탈로그를 말한다. 무점포 소매업의 한 형태입니다. 이를 통해서 고객에게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소매 활동을 영위하죠. 특징은 그냥 밑에 두 번째 디지털 카탈로그라고 한다. 그냥 그 정도만 보세요. 장단점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 웹을 갖고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품의 정보 검색이 용이하고 상품 정보의 변경이 가능하죠. 배포 비용이 없어서 전 세계적으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종이 카탈로그보다 수정이 용이하고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으면서 홍보가 이제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이제 이마트나 이런 거기 보시면은 이제 보통 책자가 나오긴 하는데 이 카탈로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장 한 장 넘기듯이 제가 이제 한번 또 사용해 봤는데 인터넷에서 클릭을 하면 한 장 한 장이 넘어갑니다. 이 카탈로그를 이제 쓴다는 거죠. 또한 이제 음성이나 이미지를 포함해서 동영상을 또 표시할 수도 있으며,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품이 이제 이 카탈로그 같은 거, 카탈로그는 이제 보면은 어떤 움직이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 카탈로그는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제품을 이제 딱 봤는데, 아, 요게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자전거라면 자전거 자체가 어떻습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자전거를 조금 행동감 있게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면 굉장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화된 카탈로그를 제작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상품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할 수 있고, 유통이나 제조업체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로큐먼트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조달이죠, 조달. 그래서 밑에 전자구매, 전자조달. 그래서 인터넷 환경을 이용해서 구매 요청, 승인, 주문 운반, 결제 및 인도, 전략적인 관리예요. 그래서 구매 업무, 전략적, 최적적인 수익 창출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이익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매 프로세스의 개선으로 조달 비용을 좀 줄이면서 원가를 절감하자는 겁니다. 구매 비용 절감과 납기 단축, 이런 거. 그 다음에 자사의 구매 시스템과 기존 운영 시스템 및 판매자 시스템과의 기능적 통합을 통해서 구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략적 역량 강화를 통해서 우리가 전략적 구매 업무를 수행하자는 거죠. 전제 조건은 그냥 밑줄만. 기업이 이 전자구매, 전자조달을 도입하면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전자조달의 신뢰 및 운영을 원활하게 하는데 필요한 전제 조건이 또 분석돼야 되죠. 그래서 현황 구매 환경이 고찰이든지 전략적 구매 목표 설정, 뭐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판매자 정비 및 그 정예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뭔기지만 이제 항상 변화 방향과 장점이라는 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도입을 하면 구매 비용을 좀 절감시킬 거고, 구매 조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겠고, 거래 비용을 절감, 구매자의 생산성 향상, 상품의 표준화와 구매 통합, 또한 가격 하락. 그래서 구매자 생산성을 향상시키면서 단순한 업무에서 벗어나서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구매 절차가 간소화되죠. 더 좋은 여러 가지 행정 절차에 대한 오류의 감소고, 더 좋은 가격과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공급자가 발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CM, 그 다음에 CMI, 그 다음에 VMI, TOC, 그 다음에 QR, ECR, CPFR, 이런 것들이 이제 용어 정리가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하나가 이제 비교해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396으로 가시면 먼저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CM이라는 거죠. CM은 카테고리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래서 얘 정의가 중요합니다. 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카테고리 관리는 특정 제품군을 우리가 중심으로
유통업체와 제조업체가 협력을 통해서 공동의 수요를 창출하죠. 수요를 창출해서 판매해야 되니까. 그 다음 밑에 니은의 두 번째 줄. 카테고리를 전략적 비즈니스 단위로 관리하는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이 카테고리 매니지먼트는 유통업체와 제조업체 사이에 존재하는 벽을 제거함으로써 우리가 신제품 도입, 제품 구세, 각종 촉진 전략 등을 최적화해서 궁극적인 소비자 수요를 창출한다. 도입과 전개는 그냥 밑줄만 쳐보세요. 그동안 식품 및 일용품 업계에서 새로이 떠오르는 중요한 이슈로 된 거고, 그 다음에 니은번에 보시면 유통업체에서 새로이 부각되는 기업 조직 구조를 지칭합니다. 유통업체의 구매부서와 영업부서를 재편해서 내외부적으로 공급업체와의 통합 비즈니스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그냥 통합 카테고리 관리팀을 역할을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디귿번에 보시면 뭐 상품의 상품의 그룹의 구색을 관리하는 체제를 재편하는 과정을 또 지칭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CRM인지 BMI, CMI. 특히 이제 BMI하고 CMI 같은 게 이제 비교가 설명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CR이라는 게 있잖아요. CR. 발주 시스템입니다. CR. 그래서 CR은 밑줄. 그래서 그 자동 재고, 보충, 즉 유통업체, 제조업체와 전자상거래 통한 상품에 대한 주문 정보 공유를, 재고를 자동 보충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CR은 소비자의 수요에 기초해서 유통 소매점에 상품을 공급하는 풀 방식이다. 반면에 유통 소매에 재고가 있음에서 불구하고 상품을 공급하는 이제 푸시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추진에 대한 방식은 뭐 기업에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다시 보시면 소비자 수요에 기초해서 유통 소매점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풀 방식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이 소비자 수요에 기초로 해서 최적 재고 보충도 자동적으로 되고 어떻습니까? 이 반면에 유통 소매점에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을 공급하는 것은 푸시, 밀어내기야.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상 역할이 크겠죠. 이런 것도 중요하겠고요. 자, 추진 방식은 기업에서 CR을 추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고 관리의 책임 소재를 고려한 방법. 하나는 협력업체 간의 정보 공유 정도. 이런 것도 되겠죠. 그럼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주문은 상품에 대한 수요를 결정하고 또한 완벽한 주문 이행을 위해서는 상품을 공급하는 업체에서 우리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CRP는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중 누구에게 주문 책임이 있느냐. 그래서 VMI는 제조업체의 주문, 그다음에 CMI는 유통이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조업체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존슨앤존슨 같은 이런 것들 이제 자동 재보충하는 거, 수요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요거예요. 자, VMI와 CMI죠. 이 두 가지 비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체적으로 VMI와 CMI가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VMI와 CMI를 비교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VMI는 우리가 배웠듯이 공급자 재고 관리, 유통업체가 제조업체, 공급자의 판매와 재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 그 제조업체가 이를 토대로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서 수요를 예측해서 상품의 적정 납품량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조업체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그 미래의 상품 수요량 예측을 위한 데이터를 활용되고 제조업체의 생산 과정에서 생산량의 조절에 이용이 됩니다. 그럼 제조업체에서는 적정 예상을 편성하고 적정량의 납품을 해서 경쟁력을 얻을 수 있고 유통업 재고 관리에 대한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체에서 이제 나와 있는 건 그냥 보시고요. CMI가 있죠. CMI는 이제 CO. CO라는 자체는 공동이에요, 공동. 그래서 얘는 어때요? 이 공동 재고 관리라고 합니다. 공동 재고 관리. 그래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상호 간의 제조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으로 재고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죠. 이 비교가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에 대한 비교. 그래서 이제 밑에 VMI와 CMI의 차이점에다 별표를 쳐놓으세요.
그래서 VMI는 제조업체가 제품의 발주에 확정하면 바로 유통업체로 상품 배송이 이루어지는, 그죠? CMI는 제조업체가 제품을 발주하기 전에 주문 제안서를 작성해서 유통업체가 확정하는. 제조업체는 VMI고 CMI는 유통업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체적으로 나눠서 봐야 돼요.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CR에 대한 목표 같은 경우는 그냥 참고만. 자, 우리가 CR의 목표는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사이에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품의 제조 시점에서 판매 시점에 이르는 상품 보충 사이클의 전 과정을 걸쳐서 상품 보충을 최적화하는 거야. 상품 공을보다 쉽고 재고 수준을 낮추는 목표죠. 그래서 밑에 내용을 보시고 기대 효과는 봐야 되죠. 자, 이 시스템을 통해서 제조업체는 이제 우리가 판매 정보를 공유하고 생산 예측할 수 있고, 유통업체는 효율적인 재고 관리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주문 기능을 향상시키고 상품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자, 얘가 이제 밑에 그 니은에 보시면 시행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는 재고 수준에서에 대한 변동과 생산량의 가변성을 최소화시키고 생산 재고 활동을 균일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밑에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상호 협력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나타난다는 거죠. 개선 효과가. 그래서 밑에 이제 우리가 개선 효과는 안 나왔지만 예전에 이제 언제였습니까? 지금 기본서에 나와 있으니까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니을에 보시면 이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어때요? 이 제조업체는 판매 상황과 상품 흐름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보유하고 유통업체와 상호 협의해서 정보를 보유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수요량을 정밀하게 예측한다는 게 키가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최적화할 수 있는, 유통을 최적화할 수 있는 건데, 그러나 이제 CR의 추진에 따른 효과는 공급업체가 운영하는 CR 시스템이 다수의 유통업체에게 확대되나 그 후에 생산량 계획 측면에서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또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공급업체가 여러 유통업체가 확산이 되고 나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TOC입니다. TOC. TOC도 이제 기출문제 키워드가 되겠죠. TOC도 이제 여기 있는데, TOC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399 TOC입니다. TOC.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는 출제가 빈도가 높은데 물류과에서 참 많이 나오는 겁니다. 얘가. 그래서 SCM의 핵심 엔진으로 평가되는 우리가 이 TOC는 제약이론이에요. 제약이론. 우리가 물류에서는 이제 제약이론이라고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이 이스라엘 물리학자인 골드릿, 그 다음에 개발한 생산 스케줄링 소프트웨어 OPT에서 출발한 경영과학의 체계적 이론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그 주석에 보시면은 제약 이론 이외에는 제약 경영, 제약 자원 이론, 제약 조건 이론, 제약 관리, 동시 제조, 애로 자원 이론 등을 불리고 있죠. 참고하시고요. TOC에 대한 이론은 공장이, 여기가 핵심 포인트죠. 불문시가 되죠. 공장이 생산 개선 기법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조직의 경영 전반을 다루는 경영 철학이다. 그래서 비영리 단체와 공공기관, 군대, 학교, 그리고 개인의 일까지 광범위하다. 적용은 생산 스케줄링 외에 성과 측정을 위한 회계 이론과 정책 분석, 수립을 위한 사고, 프로세스 포함되고요. 생산 분야, 물류 분야, 재무 분야, 문제 해결에 의한 그 정책 수립의 중심으로 시스템 개선에 활용된다. 기본 원리는 그냥 밑줄만. 집중 개선 프로세스라고도 불리는데요. 기업의 목표가 무엇인가라는 평범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기업이 스스로 그 존재 이유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보다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안목을 향상시킬 수 있고요. 근데 기업의 존재 이유는 돈을 버는 것이다라는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데, 이 돈을 단순히 넘기시면은 어떤 목표라고 말도 바꿔도 되지만, 이 돈을 이제 우리가 많이 벌기 위해서는 기업의 성과를 늘려야 된다는 거죠. 기업의 성과를 늘린다는 게 키가 되겠죠. 그럼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밑에 이제 어때요? 그 모든 기업은 보다 높은 수준의 성과를 얻어낼 수 없도록 성과를 제약하는 지원이 반드시 하나 이상은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제약 자원들을 파악해서 개선해야만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QR입니다. QR. QR도 이제, 아까 이제 QR, ECR, 여기 있었죠. QR은 이제 아까 내용이 나왔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죠. 그래서 QR이라는 자체는 아까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그냥 밑줄 맞춥니다. 자, 신속 대응이라고 그랬어요. 1980년대에서부터 이제 미국의 섬유 산업에 등장한 것으로 정보 기술을 위한 제품의 납기를 단축시키는 리드 타임을, 그래서 상품을 적시에 정량만큼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그래서 ECR, 우리가 ECR은 효율적인 소비자의 대응이죠. 모태가 됐다. 그러니까 QR이 이제 먼저 나왔고 ECR에 나온 거죠. 얘는 소비자 중심의 시장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표준화된 전자거래 체제를 구축합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전자거래 체계 구축으로 기업 간에 밑줄 쳐보세요. 굵은 글씨죠. 정보 공유를 통한 신속한 정확한 납품, 생산 및 유통기간의 단축, 재고의 감축, 반품 누수의 감소 등을 실현한다. 자, 유용성입니다. 얘 컨셉은 식료품 업계로서의 ECR과 유사하죠. 이 시스템은 정보 흐름과 상품 흐름 사이에 통합된 고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QR은 대립관계에 있는 섬유의 유통업과 제조업이 협조해서 제조와 판매 사이를 직접 연결하는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파트너십 구축이다. 자, 도입 효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QR 시스템에 대한 도입 효과가 이제 중요한데요. 어때요? 얘는 이 비용을 줄이고, 그 다음에 즉각적인 고객 서비스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업무 효율성과 소비자의 만족을 극대화한다. 이게 키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소비자들의 반응에 신속히 어떻습니까? 대처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얘의 목적은 이제 제품의 개발의 짧은 사이클화, PLC를 단축하는 거죠. 신속 대응하는 정품, 정량의 적정 가격으로 적정 장소를 유통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7R이라는 걸 앞쪽에서 배우셨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원자재 조달과 생산 그리고 배송에서 누적 리드 타임을 또 단축시키고, 안정 재고를 감소시키고, 예측에 대한 오류를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에 대한 또 상품 노수율을 또 감소시킨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실제 QR에 도입한 미국 업체들은 경우에 이제 품절에 대한 감소, 재고의 감소, 매출의 증가 경험을 했고, 이 소단위의 생산 개념을 통해서 대량 생산 시스템이 추구하는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등 우리가 전환한다. 그래서 기업 간의 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리드 타임이 크게 짧게 되고 상품의 회전이 크게 상승해서 우리가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구축에 따른 필요한 요소는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우리가 기업의 환경 장비 요소, 바코드, GS1, 그 다음에 EDI 있어야 정보가 교환되죠. 포스 시스템, 그 다음에 shipping 같은,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마케팅, 룰 아이디, 원료의 속성식별 라벨 등이 도입된다. 경영자의 결단력, 이걸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또한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경영자의 결단력이 또 필요하죠. 경영자의 투지, 정보 교육 같은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ECR은 이제 또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9강에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유통정보는 9강 정도만 하시면 우리가 다음 시간은 이제 짧게 좀 전자상거래까지 보고요. 그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